막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라이카의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라이카의 SL3 공식 영상과 함께 노래를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라이카가 새 카메라를 냈어. 스펙이 매력적이라 내 맘을 와닿게 해. 가격은 너무 비싸지만 사볼까 고민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파나소닉도 출시될 거야. 라이카야, 넌 최고의 순간을 기록한 카메라. 눈 깜빡할 사이에 역사를 남기고 있었잖아. 나도 라이카로 찍었을 때 역사를 남길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 난 라이카를 하기도 해. 네, 멋지죠. 역시 그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노래 가사만 적어주면은 이 노래를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왔네요. 노래도 다 불러줘요.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락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 라이카에서 새로 나온 카메라 SL3에 관한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근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은 요즘 비디오가 좀 뜸했죠. 왜냐하면은 이 라이트룸, 포토샵하고 라이트룸하고 이 사진 보정에 관한 책을 리뉴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개정판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 최신 버전에 맞추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시 쓰는 것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신 기술에 맞추어서 AI 기술이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완전 새로운 업버전을 했는데, 그 책은 이제 제가 쓰는 건 다 했고 이제 출판사에서 인쇄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곧 나올 거다. 이것이 엠바고 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SL3가 이 라이카에서 새로 나왔죠. 이 SL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 파나소닉에서 개발해가지고 라이카와 공유하는 그 카메라 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역시 라이카 디자인 특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끔 이게 파나소닉에서 먼저 발표하기도 하고 라이카에서 먼저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라이카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큰 스펙 같은 경우에는 6천만 화소급의 이제 시모스 센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거의 탑 최고 화소, 지금까지 이 35mm 포맷의 카메라들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의 이 최고 해상들을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특히 6천만 화소 때 이 소니 센서가 만들어진 지가 시간이 한참 흘렀죠. 한참 흘러가지고 최신 6천만 화소와 이 옛날 6천만 화소의 이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바디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뭐 요렇게 있는데, 이제 스펙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해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이 비닝 기술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즈만 줄이는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해봐야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위상차 AF가 들어갔다, 뭐 요런 것 같은 경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틸팅이죠. 이게 틸트블 이 LCD 화면인데, 이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한 스위블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데, 뭐 아무튼 이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했나 봅니다. 그리고 파워 버튼이 왼쪽에 있다는 점, 요것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한 손 조작에 전원 끄고 켜고 이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뷰파인더에 이제 576만 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화소 아니고 576만 닷입니다. 닷. 576만 닷이기 때문에 대략 한 190만 화소
화소 정도 되는 뷰파인더를 달고 있다. 일렉트릭 뷰파인더를 달고 있다는데 이거는 거의 FHD 해상도에 근접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자식 뷰파인더 같은 경우 그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전자식 뷰파인더를 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포트도 있는데 HDMI가 풀 사이즈로 되어 있고 USB-C 타입에 그 다음에 마이크와 이어폰 잭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풀 사이즈 HDMI 같은 경우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풀 사이즈로 가는 게 HDMI 같은 경우 다 좋죠. 이거 미니나 마이크로 뭐 이런 HDMI 써보신 분들은 조금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풀 사이즈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펙 시트를 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게는 약 800g이 조금 넘을 것 같죠. 지금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뭐 요런 거 이제 빼놓고 이제 쟀으니까 그거 더 하면은 한 850g 정도 나가는데 무게 이 정도면은 뭐 가뿐하다, 들고 다닐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6030만 화소, 그러니까 6000만 화소대의 시모스 센스를 탑재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소니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 라이카랑 파나소닉이 이 센서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미지 제조 회사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고 버퍼가 8기가가 있는데 이 장당 이 70메가죠. 이 장당 70메가에 6천만 화소짜리 이 로우 파일을 만드니까 한 120장에서 한 30장 정도 이 버퍼 메모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싱글샷이나 뭐 이렇게 연사를 많이 안 찍으시면은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은 최근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살짝 부족한 버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라이카가 역시 독일 스타일이라 가지고 버퍼도 이렇게 정확하게 딱 표기를 해 주죠. 이게 작든 크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반길만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 CS 익스프레스 타입 B, 아주 바람직한 그런 타입 B가 들어가면서 SD 카드도 당연히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 듀얼인데 하나는 타입 B, 하나는 SD 카드,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000만 화소대의 사이즈가 어떠냐 이러면은 가로 9500 픽셀에 세로 6300 픽셀 정도 되는 게 이게 6000만 화소대죠. 요게 이제 만 화소까지만 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아무튼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135 카메라에서는 거의 최고 화질이다, 최고 고해상도의 카메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DNG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 약 70메가 정도 된다, 파일 하나당. 이러면은 이 DNG 파일도 제가 봤을 때 잘 썼어요. 이거 굳이 자기네 회사 거 자꾸 만들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공개된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고, 기본적으로 14비트 DNG로 저장이 되고 고속으로 촬영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12비트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런 것도 뭐 14비트, 이거는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스포츠나 이런 건 촬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카메라는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8K를 촬영할 수가 있다. 30프레임에 420에 10비트를 촬영할 수가 있다. 요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 비디오 성능 같은 경우에 8K를 겨우 촬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는 이 시내 4K나 그냥 4K 60프레임에 422에 10비트, 그리고 최고 비트레이트는 600mbps까지 가는다. 요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 정도면은 예전 카메라 스펙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비디오 성능이지만은, 비디오 성능이 탁월한 파나소닉의 S5 Mark II X가 SSD 카드를 물려가지고 다이렉트로 물려서 프로레스로 촬영하는 거,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다지 뭐 비디오에서는 매력적이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카메라하고 비교해서는 높은 품질의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LCD 같은 경우에는 230만 다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3으로 나누면은 한 80만 화소 정도 된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뭐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LCD 스크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 기계식 셔터로는 60
60분에서 8000분의 1초, 그러니까는 60초가 아니라 60분, 60M으로 나와 있죠. 미닛. 60분에서 8000분의 1초니까는 장노출에서 별도의 릴리즈가 필요 없이 웬만한 장노출은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계식 셔터를 끊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점. 요거는 다른 카메라 회사도 배워야죠. 그 다음에 60초에서 16000분의 1초로 전자식 셔터를 끊을 수가 있고, 플래시 싱크는 이제 200분의 1초. 요거는 조금 아쉽죠. 250분의 1초가 거의 국룰인데 살짝 이 로우 스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당히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계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 14비트로 이 로우 파일을 찍을 수가 있고 7프레임을 찍을 수 있다. 초당 7장을 찍을 수가 있는데 전자식 셔터를 사용을 하면은 14비트로 15프레임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스펙이 나와요. 근데 밑에 이렇게 보면은 옵션이 달려 있죠. 옵션이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12비트나 14비트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5프레임으로 전자식 셔터를 끊었을 때 그런 뭐 성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오토포커스는 이 위상차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콘트라스트 방식만 이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쾌적한, 이 자동 초점의 성능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질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ISO 같은 경우에, 50에서, 10만까지 된다. 50에서 10만까지 ISO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네이티브가 50으로 갔다는 말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 50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다이나믹 레인지가 15스탑 이상 나온다고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실제 로우 파일을 만져보면서 느낌을 한번 찾아가야지 정확하게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장 감도가 25 정도로 해주면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확장 감도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죠. 그거에 조금 아쉽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50에 비해서 떨어지더라도 이 전자식으로 25 ISO로 확장을 만들어 줬으면은 한 스텝 더 만들어줬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는 않은 스펙이다. 특히 네이티브 50 ISO를 썼다는 말은 굉장히 반길만한 그런 요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 모델명을 봤을 때 SL2의 그 동일한 배터리 혹은 S1R과 동일한 배터리를 쓰지 않나, 그렇게 스펙상으로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S1R이나 SL2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호환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카메라 내에서 USB로 충전을 했을 때 9V에 3A까지 27W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파워 델리버리 PD 잭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내장 USB 충전 중에서는 꽤 빠른 편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이 라이카에서 새로 나온 이 SL3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아마 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파나소닉에서도 S1R2 마크2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같은 6천만 화소지만은 이 최신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만큼 화질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면은 흥미로운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합니다만은 가격이 우리나라 국내 정발 출시가가 1100만원 정도 되니까 조금 후덜덜하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파나소닉의 S1R 마크2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